한 달에 3천만 원. 권담희. 뭐? 3천? 진짜? 그래, 옆단지 소장했던 분이 작년에 그 자격증 따갖고 올여름 한 달에 3천만 원 벌었다 카던데? 일은 가수원에 가서 떨어진 사과 주워 세면 되고 놀러가는 매무로 가면 된다 카이. 얼추 1년치 연봉을 한 달에 벌었다고? 자격증 공부는 다시 안 할 거라 다짐했건만 쓱 구미가 당겼다. 아파트 관리소장 일은 심장 떨어질까봐 두려워서 손해평가사 공부나 해서 노후 대책이나 마련해 볼라고. 언니 같이 하자. 퇴근길마다 전화로 서로의 고단한 일과를 위로하던 친구의 말에 그날부터 손해평가사 검색에 들어갔다. 정식 명칭은 농작물 재해보험 손해평가사라고 한다. 이름에 나와 있듯이 보험에 가입된 농작물이나 가축 재해에 관련한 피해 사실 확인, 보험 가액 및 손해액 평가 등의 일을 한다. 검색할수록 흥미가 생겼다. 관리소장은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재해가 올 때마다 단지에 피해가 생길까봐 전전긍긍 노심초사 피가 마르는데 손해평가사에게는 일거리가 생긴다니 세상사 음지가 있으면 양지도 있다는 이치를 새삼스레 떠올렸다. 각종 재해로 큰 손해를 본 농민들의 마음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꽤 괜찮은 직업일 것 같다는 막연한 믿음도 생겼다. 기상이변으로 자연재해가 늘어나고 있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 가입은 꼭 필요해 보인다. 다행히 정부나 지자체에서 보험료 상당 부분을 부담해 준다고 한다. 농가의 자비 부담률은 20-30% 정도여서 가입 농가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었다. 농작물 재해보험이니 일터는 당연히 농촌이고 한 지역을 맡으면 곧 장기 출장으로 이어진다는 것도 이 일의 매력이었다. 남편을 출장 보내 저녁거리 고민해서 해방되는 것이 내 평생의 꿈이었는데 출장을 내가 간다니 이 어찌 꿀같은 직업이 아니겠는가. 이쯤 되자 마음은 순식간에 기울었다. 1차 시험이 내년 6월, 2차 시험이 9월 예정이니 1, 2차 동차 합격을 목표로 12월인 지금부터 공부를 시작하면 가능할 것도 같았다. 결심하면 바로 실행에 옮기는 급한 성미 탓에 단박에 교재와 동영상 강의를 샀다. 인천에서 안양을 오가는 출퇴근길은 길고 격리 업무까지 하느라 일정이 온종일 바쁘니 한시라도 빨리 시작하자 싶었다. 격리 업무 중 전표를 입력할 때였다. 리필이란 단어를 써야 하는데 다음 글자가 떠오르지 않았다. 커피 마실 때 많이 쓰던 단어인데 뭐더라? 리플? 아니야, 그건 가상화폐고. 입안에서만 뱅뱅 돌았다. 억지로라도 기억해내려고 머리를 쥐어뜯다. 별 수 없이 포털 사이트에 커피 리를 입력하니 리필이 떴다. 알고 나니 어찌나 허망하던지.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무심히 쓰던 단어를 순간순간 까맣게 잊는 때가 점점 많아진다. 이런 상태로 자격증 시험이라니 다시 짚어봐야겠다 싶었다. 건성 보고 넘겼던 기출문제를 꼼꼼히 살폈다. 1차 시험은 객관식이고 난이도가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라 여차하면 찍으면 되겠지만 문제는 2차 시험이었다.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용어도 용어지만 모든 문제가 단답형 서술형이니 답이 머릿속에만 맴돌고 손끝으로 내려오지 못할 것이 자명했다. 보험금 산출 문제는 더 오리무중이었다. 한 가지도 아니고 몇 가지의 공식의 공식을 달달달 외워야 풀 수 있는 문제다. 반복적인 공부밖에는 답이 없는데 문제는 시간이었다. 합격 후기에 비춰 내 나이와 두뇌 상태,
그리고 직장 생활을 고려하니 평일엔 2-3시간, 주말엔 종일 도서관에 붙어 살아야 한다는 결론이 났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글을 쓴다거나 책을 읽을 시간은 절대 없다는 뜻이다. 한 1년 글쓰기와 독서를 모두 내려놓고 자격증 공부에 매진할 것인가 고민이 시작되었다. 시도하자니 늘 머리맡에 두는 수첩과 읽지 못한 책들이 눈에 아른거렸고 포기하자니 손가락 사이로 무언가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 주말 저녁 모처럼 세 식구가 식탁에 모였다. 남편과 집에 있는 큰아이한테 공부 계획을 털어놓고 협조를 구했다. 밥 먹고 나면 설거지하기, 내 손 가지 않게 정리정돈 잘하기, 지금보다 더 각자 도생의 길을 가라고 했다. 그 공부를 왜 하려는 거야? 하고 남편이 물었다. 아들들이 독립하면 고향인 강원도 화천으로 가기로 계획한 터라 이 자격증을 따놓으면 노후에 꽤 짭짤한 수입원이 되지 않겠냐 말했다. 남편은 시골 아니라 어디를 가도 본인이 다 할 건데 왜 만날 꼼지락거리며 인생 고달프게 사느냐고 했다. 그 말에 다른 때 같았으면 화가 났을 것이다. 내 딴에는 열심히 사느라 이러저러한 자격증도 따고 그 자격증으로 지금 직장 생활도 하고 있는데 고달프게 산다니, 꼼지락거린다니. 그런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화는커녕 위로받는 기분이 들었다. 마음 한구석에서 공부를 할까 말까 하는 고민이 왔다 갔다 했는데 고민의 추가 방향을 정한 모양이었다. 손해평가사의 실무를 곰곰이 생각해봤다. 가장 구미가 당겼던 장기 출장의 단점이 보이자 줄지어 비관적인 풍경이 그려졌다. 지방 출장은 팀을 구성해서 간다. 활동하는 평가사들은 대부분 남자라는데 그 틈에 끼어 장기간 일할 수 있을까? 덜 주려는 자, 더 받으려는 자의 이해 충돌 속에서 일을 잘 수행할 수 있을까? 재평가 요청도 많다는데 과수원 손해평가할 때는 나무에 달린 사과를 목이 빠져라 일일이 모두 세야 할 때도 있다는데 어르신만 있는 농가에서 평가를 잘 이끌어내려면 종일 수확일을 도와야 할 때도 많다는데 그래서 이 일을 상노가다라고도 한다는데 이 자격증을 따서 직접 실무를 하게 될 쯤이면 내 나이는 몇 살일까? 쉽사리 덤벼들 일이 아니란 생각이 머리맡에 읽다만 책갈피 속에서 자꾸 읽혔다. 요 며칠 잠깐 나를 설레게 했던 손해평가사 자격증은 이솝 우화 속 여우의 심포도처럼 저 높은 곳에 매달려 익어가고 있다. 단포도인지 신포도인지는 노력해 따먹는 자만이 알겠지. 그리고 나는 한동안 포도가 익어가는 길을 비켜서 다닐 것 같다.